자, 문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 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공통 매입세액 정산 문제고요. 정산이 아니고 그걸 안분하는 문제고요. 그다음 2번은 수출시점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과세 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연도부터 면세 사업을 추가하여 겸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보면은 이게 답이 두 개예요. 하나는 2점짜리 문제고 하나는 3점짜리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하지만 2점짜리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점짜리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공제. 그러니까 비율이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그 공통 매입세액을 안 하는 그 면제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규인 경우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신규인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 다음에 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전체 비율에서 그 면세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안 하는데, 세 번째는 근데 그 면세 비율이 5%인데도 불구하고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건이 이제 해당이 되냐 해당이 안 되냐부터 이제 판단을 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공통 매입세액 정산이라는 걸 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공통 매입세액을 하지만 500만원이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합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그 매입세액에 전부 다 흡수시킵니다. 흡수시키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은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공통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에 다 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과 3번은 해당 사항이 이번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이제 그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에 대해요. 세운계산 수치분 중에 면세사업. 면세사업은 그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과세처럼 세금계산서를 이제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면세사업은 환급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불공으로 해서 이제 그 전표를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즉 매수 판매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여기 5번 날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판매,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이게 2점짜리 문제입니다. 면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그 5번 면세 사업 등 관련해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면세 사업에 관한 부분은 해당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불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 등 관련을 해서 여기에 500만원과 세액 50만원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만 작성해주면 돼요.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입니다. 정산 내역. 그러니까 즉 안분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겠냐 이러면은 안 불러오면 돼요. 구분 안 적습니다. 총 이거는
이거와 이거와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예정 신고만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예정하고 확정을 합쳐서 이제 정산하는 거예요. 재계산은 이거는 이제 한참 뒤에 합니다. 한참 뒤에. 이거는 한 1년치 정도 지나가야 이렇게 재계산을 해요. 근데 재계산하는 문제는 최근에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되고요. 대부분 정산 내역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 추세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예정과 확정을 이제 합쳐서 이제 그 공통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입니다. 이거는 예정과 확정을 합치는 단위예요. 그래서 520만원.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은 이거는 이제 그 해당하는 매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가액.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이제 면세와 가세를 합친 부분. 이 예정과 확정을 합친 부분입니다. 3억 7천만원. 그 다음에 면세 사업 얼마 1,700만원 입력해 줍니다.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38918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외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에 흡수라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있죠.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니까, 두 번째는 공급 그러니까 총 공통 매입세, 그러니까 즉 총 공통 매입세에 대해서 이제 그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제 매입세액에 흡수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예요.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 면세 비율은 4.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해당 사항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왜냐면은 500만원을 현재 지금 초과했기 때문에, 500만원 미만이 500만원 이하죠. 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 매입세액 그 정산 대상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개 중에 이제 한 개라도 안 되면은 이제 해당 사항이 되지만, 특히 두 번째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을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8918만큼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산 세무회계 중에 이렇게 나온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문제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면세 사업, 그러니까 면세 전용이라고 합니다. 전용이 아니고 면세 사업이라고 합니다. 면세 사업에 이제 해당하는 난에 이제 여기에 산매 이제 입력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안분 계산, 그러니까 즉 정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정 부분과 확정 부분을 합쳐서 정산하는 거. 그러니까 정산하는 부분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매입세액 그 흡수가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두 번째는 이제 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비율은 뭐냐면은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총 공통 매입세액이 이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매입세액이 다 흡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총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하는 해당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불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미만은 해당이 됩니다만,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